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한의 얼룩말이라는 코너를 맡고 있는 에세이스트 양주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멘트 하고 있는 동안 여기다가 의자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주한의 얼룩말 코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주한의 얼룩말은 나만의 색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예술가들과 이야기 나누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색을 마음껏 표현하고 살면 그게 진짜 괜찮은 일일까? 혹은 이게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제가 가끔은 얼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정돈된 사회에 반점처럼 찍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창작 집단 얼룩은 얼룩 같은 삶이 모이고 모이면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꼭 여기 무대에 선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얼룩에서 무늬가 될 수 있도록 재밌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 주실 출연자분들 다시 자리를 모시고 양주한의 얼룩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생중계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거나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보고 있다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좀 더 사이좋게 모여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사이가 좋아 보이나요, 이제? 네. 네. 일단은 저희를 좀 더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창작자분들이 각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에세이를 쓰고 있는 작가이고요. 잡지사에서 먼저 글쓰기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저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글 쓰는 일을 왜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대답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어요. 되게 많은 멋있는 대답들이 떠올랐어요. 뭐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아니면 뭐 내가 글쓰기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떠올랐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글쓰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 하나 남는 게 있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나를 한 자리에 앉혀놓은 건 글쓰기가 유일했다 였어요. 그래서 왜 시작하게 됐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뭔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들어 놓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창작자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전유동 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앞서 무대와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요. 곡 쓰고 노래하는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다른 일 안 하고 전업으로 하고 있고요. 왜 했는지 저도 질문을 받고 조금 돌이켜 봤는데 저는 원래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예고를 갔는데 그 가정 형편에 맞지 않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기타는 취미로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되니까 어린 시절에 저한테 실패자라는 낙인을 제가 찍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알 수 없는 패배감에 젖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타에 눈이 돌아가더라고 자연스럽게 취미로 치던 기타에. 그래서 처음에 기타를 쳤던 거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쳤는데 뭔가 이게 확실히 위로가 되는구나. 뭔가 뭐 싱어송라이터들 보면은 뭐 위로를 주고 싶고 막 뭔 개소리야 이랬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위로를 줘. 전부 다 위로를 준대. 이런 약간 빈정거림이 좀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네, 전 조희원 뮤지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조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음악 하고요. 이따가 공연하는데 저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락 음악을 좋아해서 그 당시 또 스타리그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아시죠? 옛날에.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매년 이제 주제곡처럼 밴드 음악이 나왔는데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밴드부를 하면서 오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같은 학교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가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난 앞으로 락스타가 돼야겠다. 근데 아무튼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하게 됐는데, 예. 근데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싱어송라이터 사이에서 그 시를 읽었는데요.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연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할 수는 있지만 꼭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고 시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사실 아까 양조한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정말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제가 시를 쓰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시 쓰는 일이고 시 쓰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저는 그냥 시를 쓰고 있고 열심히 쓰고 있고 좋은 시를 쓰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몇 가지 질문이 좀 들어와가지고 간단하게 그 저희의 MBTI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혹시 이쪽 조희원 씨부터. 이거 한 번에 대답해도 되지 않나요? 네, 저희 한 번에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INFP. INFP입니다. 아닌데? 어? 전 INTP. 왜요? 같이 하는 게 별론가요? 그림이 더 좋았죠, 그죠? 그림은 괜찮은데 네. 공연을 망쳤네요. 저는 INFP 맞죠? 네, INFP. 예. 저희한테 물어보시나? 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MBTI 뭐냐 하니까 자기는 정상이라고. 되게 네. 형님이셨는데.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질문 가운데 몇 개 좀 생략하더라도 현장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전유동님 고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아까 그 억새라는 곡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억새가 되잖아요, 그죠? 네. 중세국어에 남아 있는 대니응이 살아 있는 경상북도 칠곡이 본가이고 대구 출생입니다. 네.
천박하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순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들리나 보네요. 네. 네네. 그 이번 질문 하고 정규 질문 좀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이번 질문 대본에서 벗어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네, 네. 않거든요. 그 희원님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네, 색깔. 아 이런 귀한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색을 얘기를 하는 네. 저는 검정색, 흰색 좋아합니다. 항상 그렇게만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네, 이 시간 학점 시간도 인정되는 시간 맞나요? 맞죠? 시간이 조금 이제 수업 시간으로 인정이 되죠. 네, 그런 귀한 시간. 학점은 아니래요. 수업 학점이 아니라 시간만. 수업 시간으로. 네, 아, 그래서 그런 시큰둥 하셨구나. 귀한 시간에 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멈추지 않으면 변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 공연이 작년 말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 주제를 잡은 게 작년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멈춰 있어서 이제 멈추지 않으면 변하는 것들이라는 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같이 달리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멈췄던 순간들도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다시 일어났던 순간들도 한번 나눠보자 정도로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멈췄던 순간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멈춰졌던 순간들이 있는지, 혹은 그 순간들에는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이번에는 우리 최지인 시인님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지를 짜가지고 사전에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멈췄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 멈춘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그 반수를 했거든요.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진학하지 못해서 다시 학교를 준비해서 들어갔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멈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 원서를 내고 불합격했을 때도 멈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책을 내면서 우리가 항상 고비라는 거를 겪잖아요. 마주하는데 그 고비마다 멈췄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나고 나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비들을 제가 살아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살아내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는 계속 멈췄다고 생각했지만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견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물어보셨는데 조금 다른 대답을 하게 됐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멈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조이원 뮤지션님. 저는 생각해 보면 멈췄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거의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년 만에 이제 대학이라는 곳을 들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밥도 안 먹는데 학식도 아까 여기 앞에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왜 입틀막을?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전공이 성악이었는데 심지어 재수를 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 막 이런 뭔가 흔히 말하는 실용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랬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고, 근데 그 코어한 감정이 참 많이 저를 우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지나서 보면 도피 같이 군대도 가버리고 이제 영국으로 워킹홀리도 가버리고 했는데 네, 어떤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뭔가 내가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네, 혼자 느꼈을 때 되게 나 혼자 되게 뒤쳐있나? 멈춰있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멈춰섰던 순간들 생각하면 딱 두 지점이 생각나요. 제 인생 선상에 두 지점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을 앞두고 휴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 서점에서 일을 했었어요.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 호출이 와요. 문제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냅다 달려가서 이렇게 드리고 오고 약간 그런 걸 했었어요. 동네 서점이라서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이제 포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갑도 끼고 하는데 장갑도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는데 교무실 나오자마자 제 동창이 선생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보고 뭐라 왜 이렇게 나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되게 오랜 시간 조금 침울해 있었는데 침울한 그 순간에도 그걸 곡으로 쓰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때 서점에서 일한 돈으로 장비를 사가지고 또다시 녹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최진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멈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멈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가가 이제 경북에 있다고. 그래서 28에 지금 결심을 안 하면은 음악을 하면서 서울에 한 번도 못 가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9에 서울로 혼자 향하는데 부모님께서 뭐 이렇게 격려의 말이라던가 그런 것도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울에 혼자 이렇게 남겨지게 되면서 되게 외롭고 또 그때 멈춰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생각보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열정을 두고 애정을 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지 부모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의 자재들의 유통기한을 잘 모르고 어디에 놔뒀던 건지 모르는 것처럼 그랬던 건데 저는 그게 내심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족에게도 뭔가 이렇게 인정을 내가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우울했던 건데 그것도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멈춤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희원 뮤지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대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네,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12학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나는 아직 12학점이 남았기 때문에 34살이지만 대학생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런 멈춤도 있었지만 최근에 근 몇 년 전에 제가 다니던 잡지사가 문을 닫게 돼서 나오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실업급여가 참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를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잡지사에 제가 애정을 많이 쏟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문득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여행 잡지 기자로 있어서 외국인 친구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멕시코 친구가
멕시코로 놀러 오라고 갑자기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 가면 재워줄 수 있냐? 돈이 없다 했더니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의 동부에 있는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는 곳으로 제가 가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그 옆에 도시 중에 코바라는 마야 유적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적지 도시에 가면 한 2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위에서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잘 관리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밧줄 하나만 딱 내려와 있고 그걸 이렇게 밧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중턱에서 제가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앞을 보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 섰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치려고 해서 제가 옆에 가쪽으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미국 할머니가 같이 앉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전 여기서 포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대학교도 포기했고 지금은 직장도 없고 나는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이고 포기가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내려가는 것도 선택이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도 선택이고 대신 넌 내일 살아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된 거다. 앞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고 살아갈 거라면 너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 것뿐이지 너가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최진 시인이 해줬던 말과 비슷한데 저도 멈춰졌던 순간들에 결국에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도 시간은 흐르고 내가 뭣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밥은 먹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 자체가 멈추지 않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나요? 그 사이에? 질문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도 선택이라는 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격려의 카톡들 먼저 읽어드리면 그 메시지, 네네. 역시 과학자 희원님이라는 뭐 댓글도 있었고 대구의 자랑이라고 하네요. 대구 분은 아니시잖아요. 대구 고향 맞습니다. 칠곡이지 않으세요? 경북 칠곡에 본가가 있을 뿐이지 대구 출생입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저한테 되게 까다로우시네. 네네. 저한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왔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너무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셨는데 마지막 뭐 저희 넷이서 함께 대답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부터 먼저 대답을 하면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치 있는 일도 있고 가치 없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만을 쫓아 산다는 게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데 가치를 찾고 먹는데 가치를 찾고 사랑을 하는데 가치를 찾는다면 너무 가치를 아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갇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지는 않고요. 종종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도 그 가치에 갇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삼 시인이 맞긴 하구나. 가치에 갇히지 않고 싶다. 네, 너무 멋있는 말 해주셔서 이하동문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가치라는 게 값가의 값이잖아요. 값이라는 건데 그럴 만한 값어치인데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음수도 있다는 거. 마이너스가 되는 일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걸 제 일상에서 그걸 골라내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가치를 이제 따지지 않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데 저는 따지지 않으면 점점 이렇게 깎일 것 같아서 이제 저는 골라내는 편입니다. 저는 가치에 대한 이런 심오한 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란 쿤데라라는 소설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말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의미한 순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이 좀 한결 가벼워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꼭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지, 의미 있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그냥 사랑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냐, 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 저는 의미가 있든 없든 그냥 그 순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냥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더 나누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이 질문에도 기승전결이 있지만 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여기 있는 네 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결국 되고 싶은 걸까요? 최지인 시인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라는 직업에는 정년이 없다. 뭐 예술가에게는 정년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이전에 한때 사랑받았던 작가들, 작품들 사실 이제는 많은 것들이 읽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세대 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좀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수명을 계속 늘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작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증명한다는 것은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 읽을 만한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운 좋게 한두 번 얻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지금 2권의 시집을 냈는데 2권 동안에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글 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행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그 행운의 수명을 조금 계속 늘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글 쓰는 사람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여전히 글 쓰는 사람으로서 존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엔 순서를 좀 섞어서 전유동 뮤지션님. 네. 네, 10년 후
그 제가 작년에 중학교 방과후 수업을 갔었어요. 아, 재작년도 했었군요. 재작년도에 했던 친구가 지금 고2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이제 대학교 약사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은 꼭 선생님 공연에 와. 그때 되면은 선생님도 나이가 꽤 들었겠지만은 그때도 선생님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게. 너도 열심히 해서 너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우리 좋은 얼굴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일단 10년을 바라보기보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뭔가 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고 어른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 싶고 10년을 따져본다면은 또 역시 그러니까 제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음악으로 전업을 한다고 했고 무대 위에서 여러분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저도 인간인지라 무대 위에서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싶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만드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조이원 뮤지션님. 네. 저는 이제 오늘 주제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학이라는 공간에 오니까 제 꿈도 진짜 그동안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락스타를 꿈꿨고 대학에 지나가면서는 성악을 잘 해야겠다. 그 이후에는 뭔가 그냥 죽지만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밴드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음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어렸을 때 꿈꿨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은 거에는 나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더 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아마도 음악을 하는 저희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의 꿈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하면은 뭔가 저의 동료나 저의 후배들이 그런 고생 안 하고 저의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은퇴하기가 저의 목표인데 그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나 같은 직업을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은퇴라는 거를 다 같이 꿈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네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약간 눈시울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아니요, 하면서. 이게 비비크림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할 때도 꼭 집어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어떤 사람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계속 양주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저는 저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인데 환경이 바뀌고 그 환경에 맞춰 내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최초의 내 모습이 뭐였는지 까먹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긴장감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양주환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그래도 이랬었지라고 어렴풋하게라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만족한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0대를 지나서 이제 30줄에 들어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 덕담 타임처럼 네. 여기 와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꼭 덕담 아니어도 되고 아주 짧게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유동 뮤지션부터. 뭐 하라고 하면 꼰대가 될 것 같아서 근데 꼰대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께 무엇을 해라 뭐 이런 거 보다는 그냥 조금 더 치열하고 마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께서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밤에 이제 작업실에서 집 갈 때 코로나 풀리고 새벽까지 노는 20대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저도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요새 되게 많이 슬퍼요. 그래서 할 게 없으면 그냥 많이 노세요. 진짜 부럽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사실 저도 그 준비한 답변이 있었는데 희연 씨 얘기를 듣고 조금 덧붙이자면 분명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언젠가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죽지 말고 살아 있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연 씨 말처럼 그냥 조금 놀아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놀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고 그 놀이가 굉장히 또 큰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후를 도모하며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요. 네. 네, 저는 이 말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얼룩말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세 분의 예술가님들은 다시 자리를 모시고 또 공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모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화는 창작 집단 얼룩에서 모여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 양주환, 전유동, 조이원, 최지인이 어떤 과정에 놓여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화에는 사실 정답이랄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의 의견이 다르기도 했고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 각자의 견해들이 다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방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가 무언가 변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양주환의 얼룩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콘서트도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